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고요.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관련된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혼란의 주범, 국가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지금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그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이유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다. 최재성 전 정무성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대방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이 좀 많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에요. 특히 여당이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또 그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건 과거에는 조금 드문 풍경이었거든요. 야당은 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된 듯하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은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국민의힘 탓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계엄 상황, 이런 이제 헌정 파괴 상황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여당 대표나 국민의힘을 공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기한 풍경이고요. 예. 그런데 저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대표 연설로 제가 보기에는 계엄 옹호당. 왜냐하면 계엄 탓을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국정혼란 이야기 이걸로 돌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계엄 옹호당이 된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50번 가까이 언급을 했어요. 예. 물론 탓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야당하겠다. 그래서 야당의 문화고 야당의 모습을 자처한 거예요. 그래서 야당 탓을 한 것으로 일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는 수권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는 야당이 적성에 맞다. 이것은 웅변한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헌정 파괴라는 것, 정쟁을 하고 또 우리 국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여야가 다투고 싸우고 이래 왔던 건데,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미국 정도하고 비슷해요. 통상 내각제 국가는 의원들만 뽑죠. 예. 그리고 다수당이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을 하거든요. 예. 대통령도 직선으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나라는, 의미 있는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하고 대한민국. 그렇죠. 예. 이원집정부제 국가, 내각제 국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예요. 이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거든요.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정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쟁과 쟁투의 상대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정쟁과 소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혼란이라는 게 사변이냐 전시 상황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정 파괴는 계엄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옹호하고 야당 때문에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하고 괴를 같이 하고 야당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까지 몰고 가면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들의 그런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거고, 응답이 그러면 계엄이냐, 그것이 전시냐 사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고 헌정 파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정 파괴 계엄을 한 그 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을 옹호한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 연설치고는 완전히 거꾸로 된 논리를 오늘 피력을 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오늘 대체로 언론은 아마 왜 민주당 탓을 이렇게 권성도 원내대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사설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도 보수 신문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성도 원내대표가 단수가 높잖아요.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비판적인 시선 거기다가 어제 이재명 대표는 북극 항로 얘기하고 마더 팩토리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과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교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 연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를 봐야죠. 원내대표 연설의 내용과. 그래서 계엄 옹호 논리를 폈거든요. 그다음에 연설의 방식. 원내대표 연설의 방식. 헌정 파괴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선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국회 본회의장이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현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논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계엄 옹호당이 됐고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 통과 이후에 제가 윤 대통령은 장애투쟁 방식을 선택하고 선동형 메시지를 계속 이 공개를 하고 날릴 거다 했는데 그렇게 해왔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형식과 방식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은 그 내용, 그 주장하는 내용의 비논리성과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연설하는 형식이 선동적이죠. 저게 유세가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용과 형식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 전혀 모르고 지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자극받아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탠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이 계엄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 이 국민들과 배치되는 등 돌리는 그런 지금 행위와 언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그것이 옳던 그르던 시비를 떠나서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을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만 일관하고 우리 여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건 내용이 야당 많지는 않습니다. 선언이에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짧게 좀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지층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측면이 있고 더 붙일 그러니까 중도 쪽에서 더 올 지지층이 많다. 이렇게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산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겁니다. 대구에서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모였잖아요. 예.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집회가 아니잖아요. 주도는 전환길 강사가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르면서 그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거기 예. 주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간 거거든요. 그랬죠. 예. 경북 도지사도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최하는 쪽의 논리는 계엄 옹호고요. 탄핵 반대예요.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만약에 탄핵 인용하면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질서라든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절벽 아래에서 칡넝쿨 잡고 칡넝쿨을 들쥐가 갉아먹는 줄 모르고 옆에 꿀단치 빨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기네당 그 지지율은 10%대 예. 이렇게 폭락했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비슷해.
계엄 직후에 24%였는데 지금 거의 곱절 가까이 올랐어. 예. 성공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 다수의 국민들, 중도층들은 야, 계엄을 옹호해? 저 구구 논리를 옹호해?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쓸어버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50%가 넘을 수 없는 정치적인 행위,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많이 모인 인파, 올라간 지지율, 회복한 지지율, 결집하고 있는 이 보수, 이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 함정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고 중독층을 의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